네, 인권보도 준칙이 2011년 9월에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네, 한국기자협회라는 사단 법인이 소속 회원에게 준수를 권고하는 사내 이제 사단 법인 내부 규정 형식으로 제정한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하고 MOU라고 하는 아주 좀 독특한 약간 해괴한 형식으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규정인지 사단법인 내부 규정인지 모호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보면 보편적 인권인 것처럼 돼 있고 보편적 인권이 아닌 걸 싹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 차별금지법, 또 국제인권법 원칙, 또 인권보도 준칙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통칭해서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 차별금지 규범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습관적으로 이 권위와 이 구속력 이런 것들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그래서 이 규범이 세계의 이제 적지 않은 국가들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성공시키고 있고, 또 그래서 이 부분이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할 의견과 사실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전달할 보편적인 인권인 양심, 신앙, 학문, 언론의 자유의 본질을 파괴하는 전체주의적 독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전체주의적 독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많은 언론들이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문조사에 보면은 모른다는 분이 과반이거든요. 대충 한다, 거의 모르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이 전체주의적 독재성을 좀 정확하게 인식한 참된 언론인들이 성적적 젠더 정체성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그 언론 자유 침해성에 저항하는 저항 운동이 좀 시작돼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동성애 성전환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를 말살시킨 인권보도 준칙 중에 성적 소수자 인권조항을 인권조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제정된 지 한 10년 동안 이것이 독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들이 한 번도 학술대회에서든 뭐든 언급이 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정 과정의 문제점, 부당한 영향력, 내용의 헌법과 보편적인 인권 침해성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학술적으로 또 현장의 실무가들이 관점에서 검토하는 이번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참 늦었지만 그래도 좀 다행이다라고 하는 만시지탄의 안타까움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이 제정 과정에서 보이는 이 국제 야카르타 원칙이든지 또 국가인권위법이든지 이 인권보도 준칙이든지 모두 제정 과정에서 정확하게 제정권자들에게 내용을 알리고 동의 여부를 얻는 게 아니고 이름만으로 대충 지금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하고 내용의 자유침해성을 숨기는 이런 계속 충분히 설명 안 해서 이름만으로 숨는 이런 묵시적 기망성을 계속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도 그렇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인권보도 준칙의 이 공권조항인 8장의 근거는 2001년 제정한 국가인권위법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2001년에 성적지향이 차별금지법에 돌아올 때 심의한 회의록이 제219회 국회 심의록입니다. 이 심의록에 보면은 국가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차별금지 사회를 심의할 때 딱 하나만 언급됩니다. 최근에 동성애자 커밍아웃한 탤런트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그런 줄 알고 동의했어요. 근데 이게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모든 사전 제작업체를 불러가지고 동성애에 대해서 비정상 변태적인 정의 조항을 다 삭제를 요구하고 스스로 삭제하면 권고 안 하고 삭제하면 권고 안 하고 스스로 삭제 안 하면 인권위에서 권고 조항 내리겠다 이러니까요 사글이 알아서 다 삭제해버리는. 그래서 사전부터 삭제하기 시작했고 2001년에 2011년에는
언론을 도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언론 쪽에서도 이 부분을 삭제하기 시작한 거죠. 이 부분이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차별금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독재성에 대해서 인식한 게 국회의원들도 2016년 1월달에 지금부터 5년 전이죠. 국회에서 성적 지향 국가인권에 대한 삭제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때 2001년에 국가인권위법을 제정할 때 성적 지향 제정할 때 찬성했던 의원 두 분이 나오십니다. 김정록, 김영진 의원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게 동성애 옹호하고 반대 못하게 하는 건 줄 전혀 몰랐다. 알았다면 동의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해야 할 걸 설명 안 해서 이름만으로 착오를 유발하는 방법을 아주 이거 악의적인 기망 전술로 묵시적 기망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적 지향도 국가인권위법에도 묵시적 기망 방법이고 이 인권보도 준칙도 사실은 묵시적 기망 방법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가인권위법이 묵시적 기망 방법으로 제정된다는 것을 설명 안 했어요. 그리고 회원들에게 이게 제정되면 이게 보편적 인권인 것처럼 서정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보편적 인권이 아니라는 점도 설명을 안 했어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MOU 형태로 됐으니까 국가인권위에서 알아서 잘 검증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권위를 의심 안 했던 거죠. 이 세 가지의 아주 복합적인 묵시적 기망 방법에 의해서 이것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양심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독재성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제정된 지도 지금이 흘렀는데도 10년이 지났는데도 내용조차 모른 채 사실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지금 요기야카르타 원칙 이 원칙의 내용이 아까 우리 임선필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요기야카르타 원칙에서 나온 것인데요. 요기야카르타 원칙 자체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 관련 국제인권법 원칙. 원래 정식 명칭이 이렇습니다. 이게 보편 원칙이 아니에요.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에 대해서 반대 못하는 법을 만들으라고 얘기하는 신종 국가사회주의 전체적인 독재법입니다. 그냥 소수자의 독재선언인데 이게 세계인권선언이냐 위장을 하니까 이 요기야카르타 원칙의 그 권위위장수를 깨지 않으니까 요기야카르타 원칙에서 비롯된 차별금지법 또 고관리 차별금지 국가인권위법에 연원을 둔 이 인권보도 준칙이 다 보편적 인권이냐 사람들이 인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구속력이요 현실적으로 이게 사단법인 내부 규정인 것처럼 돼 있고 국가인권위가 슬쩍 MOU라고 하는 형식을 넣었을 뿐인데도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력을 발휘하는지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인권보도 준칙을 가지고 인용한 결정문이 있는데요. 지금 정확한 변호는 몰라서 여기 결정 사례집에 나왔습니다. 2014년 8월 20일자에 언론매체 장애비하 표현 의견 표명 사건에서 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보도 준칙을 기자만 따르라 이게 아니고요. 여기에 주문에 보면은 타 국가기관인 방통위하고 문화체육부도 이걸 따르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기자협회 회원도 아닌 언론사들도 따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단법인 내부 규정을 왜 국가인권위가 따라야 됩니까? 이 지금 방통위하고 문체부 장관이 왜 사단법인 내부 규정을 따라야 돼요? 근데 내부 규정에 MOU라는 걸 슬쩍 턱 쳤을 뿐인데 국가인권위 정처럼 얘기해지니까 그냥 다들 권위를 솟고 있는 것이죠. 이 권위의 위장술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모호하게 해놓고 이럴 땐 이쪽으로 저럴 땐 저쪽으로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도 지극히 부당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혼합주의를 정당한 것과 부당한 걸 막 섞어요. 근데 정당한 게 훨씬 많습니다. 113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인권보도 준칙이 우리는 8장만 문제 삼는데요. 1장부터 시작까지 9장이 있어요. 근데 8장 빼고 1장부터 9장까지는 다 그럴듯한 내용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권보도 준칙은 언론계의 포괄적 차별금지 기본이에요. 다시요. 성소수자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소수자 8장을 넣기 위해서 앞에 7장까지를 정당한 것을 끌어들여서 위장하고 그것도 맨 뒤에 놓으면 주목되니까 맨 뒤에서 첫 번째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이 들어가는 위치는 항상 제일 처음과 제일 마지막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냥 정당한 걸 충분히 설거나서 뒤에도 정당하겠지라고 생각해서 눈에 힘이 풀릴 때쯤 쓱 드는 이러한 전술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기야카르타 원칙 자체가 좀 있으면 12월 10일이면 세계인권선언인데 세계인권선언 30개 조항을 흉내내가지고 29개 조항을 만든 게 요기야카르타 원칙인데 이 요기야카르타 원칙도 세계인권선언을 다 끌어와서 없는 거 넣고 있는 거 빼고 내용 비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사실은 우리 인권보도준 측에서 맨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차별 금지는 보편적 인권이 아니다라는 거죠. 보편적 국제 인권이 아니다. 이것만 되면 보편적 인권인 줄 알았는데 이래서 동의했으니까 보편적 인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기에는 기자협회 회원들한테 정확하게 알려면 보편적 인권도 아닌데 빼야 되겠네 이렇게 결론이 날 거라고 보입니다. 보편적 인권들에게 차별금지 사회인 유엔 헌장 세계인권선언 이런 데는 여러 가지 10가지 차별금지 사유가 들어있는데 없는 게 있어요.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은 보편적 인권에 전혀 없습니다. 보편적 인권이 없으니까 넣으라고 만든 게 요기야카르타 원칙이죠. 그러면 이제 보편적 원칙에 들어오는 차별금지 사유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택 가능성이 없는 상태나 가능성이 낮은 또는 내면에 선택 가능하지만 내면의 신념이에요. 근데 선택 가능한 외부 행동은 절대 차별금지 사회에 오면 안 됩니다. 선택 가능한 외부 행동은. 근데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은 선택 가능한 외부 행동인 동성 성행위와 젠더 변경 행위라고 하는 인간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인간의 행위를 포함하면 찬성해서 동의하는 사람은 차별에서 자유로운데 반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차별범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차별금지 보편적 인권 사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성적 지향이나 젠더 정체성, 포괄하는 성소수자의 이름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들어오면은 기본적으로는 가치관의 반대를 관점을 통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관점을 통제하게 되면 언론의 자유, 단 하나의 가치관을 침해하게 되는데요. 117페이지에 보면 헌법재판소가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명문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 보장이라서 이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아주 기념비적인 판결문인데요.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질 때 민주주의가 꼽힌다. 국가가 단 하나의 절대적 가치관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이다.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럼 이거는 동성성행위와 젠더 정체성을 비난하면 안 된다는 단 하나의 가치관을 규범으로 강요하는 전체주의적 독재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소수자라는 용어도 굉장히 독재적인 언어입니다. 성소수자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성소수자는 젠더 정체성 그리고 성적 지향을 과 관련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동성 성행위자 그리고 성변경 행위자를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근데 이걸 소수자라고 부르면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수자로 해서 소수자를 탄압하는 사람처럼 돼요. 그래서 이 소수라는 말을 쓰면 법적 도덕적 책임을 면책하는 효과가 됩니다. 우리는 양심적으로 반대하고 싶은데 면책 용어인 소수자를 자꾸 쓰라고 하면 반대하는 가치관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성소수자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자유침탈적 용어입니다. 언론의 자유 침탈적 용어고 학문과 양심의 자유를 침탈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가 독재적인 용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내용에 보면은 잘못됐다는 표현하지 말라는 가치관을 통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질병과 연관시키지 말라는 사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지금 헌법적인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인권보도준 측의 내용은 뿌리를 들어가 보면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 독재 원칙인 요기야카르타 원칙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요기야카르타 원칙에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포괄적 차별이 들어가 있고 언론의 자유나 학문의 자유나 신앙의 자유는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보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비판하는 동성성행위와 젠더 정체성을 비판하는 신앙, 양심, 학문의 자유를 법으로
무조건 봉쇄하라라고 하는 독재 선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언론 분야에 나타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런 전체주의 국가가 법 규범 만들어서 자유 빼면 사회적 합의를 얻으면 정당화되느냐 이거죠. 사회적 합의를 얻어서 유대인 학살하고 조선인 학살하고 전쟁 일으키고 이랬던 게 2차 대전이거든요. 사회적 합의 얻어가지고. 그래서 야 사회적 합의 얻어도 인권을 침해하는 법은 안 되겠다. 이게 2차 대전 후에 나온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세계 보편 인권 선언은 이 세계 인권 선언은 전체주의적 독재 파시즘과 나치즘 세계적으로 야만적인 범죄를 법의 이름으로 행했던 인류의 반문명 야만에 대한 반성으로 나왔던 것인데 원래 세계 인권 선언이 동성 성애와 젠더 정체성을 반대하를 금지하는 이런 전체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세계 인권 선언을 점령해가지고 오히려 세계인권선언의 이름으로 보편적인 인권인 신앙, 학문,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는.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난 지 50년도 안 돼가지고 세계인권 분야가 성적 정체성과 젠더 정체성, 신나치주의적 전체주의에서 세계인권, 국제인권법이 완전히 오염돼 버렸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지금은 폭력이 아니라 지성을 속여가지고 그 똑똑하고 그 사회의 정말 빛의 역할을 하는 선진국의 언론인들이 전부 이 요기아카르타 선언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미혹돼가지고 스스로 언론 자유를 다 반납해버리고 본인들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는 것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사실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국가에서는 이런 토론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거 열리면은 이거 문화 영역에서의 차별로 해가지고 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고 있는 14년 동안 저항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언론의 자유 분야에 관해서 신독재주의적인 요기아카르타 원칙과 국제포괄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 언론 분야의 규범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철저히 지켜서 언론의 자유를 회복시켜서 다른 나라의 언론의 자유를 회복시킬 그런 사명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인간이 합의로 이뤄내는 실정 규범, 실정 법률, 설사 기자협회의 90%의 동의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인권 침해적인 독재법은 정당성을 못 갖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 이 문명 사회에서 이런 독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 거의 90%가 반대합니다. 몰라서 지지하는 것이지 알고서는 지지할 수가 없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금 사실은 처음이긴 하지만 이 인권보도준칙이 가지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 조항에 특히 8장이 가지고 있는 이 심각한 언론의 자유 침해성 독재성을 좀 언론인들에게 널리 알려서 기자협회 내부에서 다수의 언론 자유를 수호하려고 하는 언론인들이 이 인권보도준칙을 삭제시켜서 적어도 대한민국 안에서는 성적 지향 빈도 정체성 독재주의에 이용당하지 않는 언론의 자유를 회복하고 다른 나라의 언론의 자유를 회복시키는 걸 돕는 그런 사명까지도 다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